제주도입니다. 저녁 무렵이고요. 안개가 꼈습니다. 안개가 껴서 좀 어둑어둑한데 안개까지 껴 있는데요. 자, 이곳에 왕복 4차로 도로 불박차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저 앞에 가는 차를 잘 살펴보세요. 네, 앞에 가는 차랑 충분히 거리 멉니다. 네, 이 정도면 거진 한 7, 80m 돼 보일까요? 7, 80은 안 돼도 한 5, 60은 돼 보이는데요. 뭐야, 비상등 기차가 있어. 옆에 가는데 뭐야. 이런. 에이, 참. 자전거가 캐리어째 떨어졌어요. 캐리어째. 앞에 가는 차는 피해갑니다. 앞에 가는 차는, 좀 비상등 켜주지, 앞에 가는 차. 아이고, 브레이크도 하나밖에 안 들어오네. 저 차는 피해갔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차가 이만큼 물고 있고요. 비상등 낀 차가요. 자전거가 캐리어째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80%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둑어둑할 무렵에 안개까지 껴있고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떨어뜨린 사람이 더 잘못이다. 반반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자전거 떨어뜨린 사람이 더 잘못이다가 90%입니다. 그리고 반반이다가 10%입니다. 저도요, 자전거 떨어뜨린 사람이 더 잘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이 자동차가요, 어떻게 서 있었나요? 쭉 가면 비상등 켜고 있어요. 비상등. 그리고 완전히 갓길이 아니고요. 자, 차로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차는 피해 갔어요. 저걸 왜 못 봐? 여기서 피해 갔어야지. 지금 너무 가까이 와서 빵 합니다. 요 자전거를 못 봤다 하더라도 비상등 기차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조심했었어야죠. 저기에 자전거만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누워있을 때, 어둑어둑할 때 사람이 누워있으면 사람 가실, 누워있는 사람 가실 한 70% 내지 요즘 80%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깜빡하는 비상등 켜 있는 차, 저기 비상등 킨 차가 있으면 좀 뭐가 있다는 거야. 좀 조심하지. 그리고 갓길이 아니잖아. 갓길 여기 아니잖아. 이게 비상등.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거. 아쉽게도 불박차 잘못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박차 잘못 60, 자전거 떨어뜨린 사람 잘못 40으로 답변했습니다. 마음은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저렇게 자전거 캐리어 달고 다닐 때요. 좀 제발 확실하게 고정됐는지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요. 가다가 저기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캐리어 장착할 때는 보고 또 보고 확실하게 조이고. 그리고 비상등 기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뭐가 있는 겁니다. 한편 자전거를 떨어뜨렸으니까 적재물이 떨어진 거죠. 저거 화물 추락 방지 의무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 내서 사람 다치게 하면은 12대 중과실이죠. 거기에 해당될까요? 떨어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서 사고 났다고 그러면은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겠지만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대차 운전자가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불박차 과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이번 사고도 상당히 어려운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겁니다. 예,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들어가는데 이런 뭐예요? 뭐가 왔나요? 자, 여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뭐가 옵니까? 뭐가 이 자전거가 빠르게 왔어요. 불박차가 꺾어 들어가는데 자전거 어떻습니까? 내리막길에 자전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 정도면 오토바이 달려오는 속도랑 비슷해 보입니다. 불박차 오른쪽으로 주차장으로 꺾으면서 자전거를 못 보셨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24% 있습니다. 자전거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38% 있습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38%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가 더 잘못됐다는 쪽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잘못됐다는 쪽이 76%로 훨씬 더 많습니다. 자전거 너무 빨리 왔죠? 그런데요. 단정 짓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갈 때 꺾기 전에 항상 좀 주변을 좀 살피면서 오른쪽으로 꺾을 때 조심해서 천천히 꺾어야 되죠. 뒤쪽에서 혹시 꺾기 전에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되죠. 또 자전거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됩니다. 또 맞은편도 좀 살폈더라면 자전거 내려오는 거 좀 앞을 보면서 꺾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과연 잘못일까요? 불박차 깜빡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박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자전거 이렇게 쑥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럼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만약에 깜빡이 안 켰다 그러면 자전거는 나는 여기 노란색 바깥에 길가장대로 이쪽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쭉 갈 줄 알았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자전거로서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불박차가 깜빡이를 안 켰다 그러면 불박차 잘못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50대 50에서 불박차가 깜빡 켜고 들어갔는데 자전거가 깜빡이 들어간 자동차를 보고서도 브레이크 안 잡고 있으면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으면은 깜빡이 킨다는 건 뭐야?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앞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깜빡이 안 켰으면 자동차 잘못이 조금 더 커야 되겠고요. 깜빡 켜고, 깜빡도 미리 켜야 돼요. 미리 켜고 들어갔는데 자전거 빠르게 달렸으면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100%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전거 100%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앞을 보면서 꺾어야 되니까요. 깜빡이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아니, 깜빡이 안 켜면 쭉 바로 갈 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깜빡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 그렇겠구나, 동그라미. 비보 좌회전 사고, 요즘도 계속 다툼이 되고 있죠. 2018년도에 참 많았습니다. 자,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불박차 정상대로 잘 가는데요. 앞에 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자, 불박차 앞에 가는 차는 우회전하죠. 나는 직진 신호예요. 네, 앞에 차 우회전 들어가고요. 나는 직진합니다. 나는 직진하는데 앞에 차가 이동. 아이고, 애기 다쳤네. 애기 괜찮니? 아이고, 애기 다쳤어요. 아이고. 자, 맞은편 차들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차가, 저 차 직진하면 그냥 기다려야지 그랬는데요. 앞에 차가 우회전합니다. 앞에 차가 우회전하니까, 옳지. 불박차도 우회전하는 거 생각하고 이때 출발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불박차는 직진이에요, 직진. 앞에 차가 우회전한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앞에 차 우회전했네? 그러면 불박차도 우회전하겠지? 생각하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30m 정도 될까요? 두 차 거리가? 근데 이 차도 오고 나도 가고 피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거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가요? 네, 시속 60이랍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비보 좌회전은 80대 20이에요. 네, 그런데 요거는 90대 10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90대 1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96%가 100대 0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96% 100대 0입니다. 96%. 그리고 그 중간 90대 10이 4% 있습니다. 비보 좌회전이 아니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없네요. 여기에 없어요. 불박차는 저쪽에서 잠깐 들어올 걸 생각 못했죠. 그런데 건너편에는 있습니다. 건너편은 비보 표지판이 있어요. 상대차 비보 좌회전한 겁니다. 불박차로서는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쭉 가는데 이때 들어오면은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와 나 그냥 쭉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이거 시간과 거리상으로 못 피하겠죠. 상대가 이미 작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제한속도 60km로 해서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나오죠.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얼마 걸릴까요? 한 2초 걸릴까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오고 여기서 2초가 채 안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100대 0이 마땅하죠.
100대 0에 맞다는데요. 그런데 가끔 일부 판사 나는 비보좌회전 표지판도 없는데 근데 맞은편에 있지 않느냐. 아이고 그럼 건너편 신호등까지 봐야 될까요? 건너편 신호등 잘 보면은 여기는 이거 네모판이 있지 않냐. 저기 뭐가 써있네. 아유 네모판은 저 비보겠지. 에이, 거기 조심해 써야지. 그러면서 불박차한테도 10%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판사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판사들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운이 나쁜 거예요. 운 나쁘면 90대 10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100대 빵! 이번 사고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불박차 비보 좌회전할 겁니다. 불박차 비보 좌회전할 건데요. 자, 녹색 신호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다가 쾅. 어떤 사고인가요? 불박차 옳지 좌회전해야지. 비보 좌회전해야지. 저 앞에 얼른 좌회전해야지. 녹색 신호 좌회전해야지. 저 뒤에 차들이 멀리 있네. 요 차 지나가면 좌회전해야지. 그리고 좌회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 뒤에 있던 차. 요 차 잠깐 섰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저 차 출발하는데 이 차는 잠시 멈췄다가 출발. 나는 비보 좌회전.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는 나는 내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 내 앞으로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하느냐? 요거는 불나방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잠깐 멈췄다가 출발할 때 녹색 신호 출발하는데 내 앞을 그렇게 들으면 어떡해? 100대 빵이야. 불박차 100%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억울해요. 그 차가 섰다 출발한 차니까 오히려 정차후 출발차. 그건 정차후 출발? 그 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투표는 어떠신지요? 좌회전 불박차 100% 잘못이다. 정차후 출발한 차에도 20% 잘못이 있다. 오히려 정차후 출발한 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좌회전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8% 있습니다. 정차후 출발한 차에도 20% 정도 잘못이 있다가 46% 있습니다. 정차후 출발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좌회전 불박차 100% 잘못이 48, 정차후 출발한 차에도 20% 잘못이 있다가 46, 정차후 출발차가 더 잘못이다가 6% 있습니다. 정차후 출발한 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됐을 때는 그 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 차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대 차는 잠깐 멈췄다가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다른 차들에겐 방해를 준 게 없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저기서 저 멈춰 있네요. 멈춰 있던 차가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내가 들어가죠. 정차 출발차가 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대는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라서 자기 신호에 간 거예요. 정차 출발이 더 잘못이라는 생각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 문제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좀 빨랐어요. 불박차가 저 뒤에서 오는 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급하게 꺾었습니다. 요 차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급한 마음에 꺾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대 0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차로 모서리 있고 이런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은 위험하죠. 좀 세우려면 저 뒤에 멈추든가 아니면 교차로 지나서 멈추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불박차 입장에선 서 있던 차가 출발할지 안 할지 헷갈리죠. 계속 서 있을 줄 알았죠. 내가 꺾어야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출발했죠. 그래서 정차후 출발이 더 잘못은 아니고요. 정차후 출발한 차에게도 헷갈리게 한 점 한 20%? 예. 많이 본 30%까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좌회전할 때는 비보 좌회전할 때는 여유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급한 마음이에요. 저 뒤에 차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거. 그래서 이 차가 출발한 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근에는 잠깐 섰다 가면 되겠지?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가 왜 1, 2, 3 고속도로에서 왜 2차로로 가? 3차로 가야지? 2차 느리게 가는 차 있으면은 추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2차로 갔느냐?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트레일러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자, 트레일러 2차로 쭉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차가 오히려
이런. 아니, 저 차가. 뒤로 가네. 에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거요, 트레일러가 사고 날 때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끼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흐려? 처음부터 다시. 불박차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가 2차로 가고 있는데요. 트레일러가 왜 고속도로에 2차로를 가? 네, 그것은 여기 앞에 가는 트럭이 좀 늦게 가면은 앞에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갈 수 있으니까 왜 트레일러가 2차로 갔느냐? 그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트레일러가 정상적으로 2차로 가고 있는데요.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2차로 가고 있고요. 앞차와 간격이 좀 좁은가요? 근데 앞차가 문제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뭐가 들어오네요. 깜빡이도 없이 쑥 들어오더니 이런. 아이고, 트레일러가 이제 브레이크 잡았네요. 아, 다행히. 오, 저. 아이고, 마주보고 있네요. 이번 사고. 불박차 입장에서 보일까요? 자, 여기 불박차 입장에서 2차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앞을 보고 가는데 차가 크면요, 운전석이 높아서 멀리 봅니다. 여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였던 차가요, 쭉 가는데 옆에서 이거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트레일러는요, 운전자가 이렇게 눈이 여기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손 뻗어서 안 닿아요. 승용차는 손 뻗으면 닿죠. 트레일러는요, 1m, 1.3m요. 저 앞에 나가 있어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보려면 일부러 거울을 봐야 돼요. 고개 숙여도 안 보여요. 옆에 거울을 몇 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갈 때 거울을 볼 필요 있나요? 내가 진로 변경할 때, 차로 변경할 때는 오른쪽을 봐야 되죠. 근데 똑바로 할 때는 저길 보고 내가 쑥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불가항력이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니, 블랙박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왜 못 피했어요? 아이고. 블랙박스는 이 앞에서 이만큼을 보여주는 거고 난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트럭의 에필러가 얼마나 큰데 절대 안 보여요.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늦게 잡았으면 그대로 깔고 갑니다. 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100대 빵, 100대 빵, 500대 빵, 800대 빵. 계속 해단. 불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눈이 아직 들러왔네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하자마자 뭐가 있어요. 예,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 라디오 소리입니다. 라디오 소리. 네, 여기에서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좌회전해서 왕복 2차로밖에 안 되는데 저런 노란 유치원 버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네요. 아이고, 나 옆으로 가야지. 맞으면 차 온다. 저 차는 브레이크 킥 잡으니까 미끄러지면서 꽝 이런. 아하.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요.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 들어갈 때 저 노란 버스는 왜 서 있을까요? 저 노란 버스는 저기는 어린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상등 켜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고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차랑 사고 나서 사고 지금 수습 중이에요. 옆에 차가 있나요? 사고 난 차? 옆에서 여기 서 있네요. 요 서 있는 차. 네. 요 서 있는 차랑 사고 나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다 보면은 두 운전자가 내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운전자가 여기에서 왼쪽에 여기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 몰랐죠. 나는 모르고요. 왜 안 가? 나 가는데 2차 입장에서는 불박차가 요 뒤로 갈 줄 알았는데 열리 들어오니까 으악!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브레이크 끽 잡겠죠. 브레이크 끽 잡다 보니까 미끄러진 겁니다. 이 차에게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차에게 잘못 있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눈길에서 50% 감속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혹시 차가 열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이 차한테 20%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대 0이냐 80대 20이냐 그거는 일단 나중 문제죠. 이 차에 대해서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불박차가 물어줘야 될까요? 이 차가 물어줘야 될까요? 일단은 불박차가 물어줘야 됩니다. 불박차가 저 차에 대해서 물어주고 아니 왜 여기다 차를 세웠어요? 아니 좌회전하자마자 바로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떻게 차를 세우려면 좀 더 앞에다가 좀 더 가서 쓰든가. 이 차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기 딱 가르면 끝난 저 노란 차가 더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돼요. 좌회전 천천히 해서 저희가 한 차로죠? 한 차로면은 여기에서요. 요 뒤에 노란 버스 뒤에 서야 됩니다. 그럼 노란 버스 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빵빵 안 가네? 그러면 요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노란 버스가 비상등 켜고 서 있으니까 나 먼저 가야지 하면서 곧바로 들어간 거.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 노란 버스의 잘못 인정되더라도 왜 교차로 모서리 끝에 서 있었습니까? 위험하게 이 차의 잘못 한 20? 많으면 30 될까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주된 책임지게 됩니다. 이 차에 대해서요. 나중에 여기다 부상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좌회전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눈길에는 더 천천히 하시고요. 앞에 차가 있을 때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시야 확보 안 됩니다. 이 차 뒤에 갔다가 공간이 있었어요. 뒤에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딱 꺾었을 때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요 뒤에 가서 빵! 그래도 안 가면은 살피면 차가 없을 때 가셔야 됩니다. 불박차 운전자분 좀 본인은 좀 억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불박차가 주된 책임을 져야 될 사고로 보여집니다. 불박차 운전자분께서요. 제가 조금 좀 성급했네요. 네,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다니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제가 거의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을 덜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항상 늘 익숙한 길에서는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눈길이잖아요. 눈이 안 녹았잖아요. 이럴 때는 익숙한 길이라도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시고 더 조심하십시다. 지난 9월 달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사고 난 지 3달 전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불박차 정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떤 사고 날까요? 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헬멧이 벗겨졌네요. 네, 헬멧 벗겨졌어요. 헬멧을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자, 가다가요. 여기에서 네, 오토바이 나옵니다. 멈춰보지만 마지막에 헬멧이 통통통통 튀네요.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나오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툭 튀어나왔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3달이 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아주 큰 사고도 아니었죠. 붕 뜬 것도 아니죠. 헬멧 벗겨지면 이런 사고로도 지금 9월 14일이에요. 오늘이 12월 21일 동짓날입니다. 거진 100일이 다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헬멧 제발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끼세요.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신 거 정말 가슴 아프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 네, 제가 20, 오토바이 80으로 가는 분위기래요. 보험사끼리.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하기 힘들죠. 네, 이번 사고 쭉 가는데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난 멈추는데 근데 내가 바로 멈춘 건 아니에요. 좀 밀고 가죠.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여기 멈춘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갑니다. 앞으로. 저렇게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내가 여기 멈춰서 똑같은 사고 났을 거야. 라고 해서 불박차 잘못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에 가려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 타는 어린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여기서 미리 자 가면서 혹시 속도를 줄여서 그랬더라면 속도 뭐 있나 했더라면 오토바이랑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내가 가면서 부딪힌 거하고 내가 멈추면서 부딪힌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신호에 가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에 오토바이 팍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럼 나한테 잘못 없어야 돼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혹시 모르니까 잠깐 속도를 줄이면서
좌우를 살피기 위해서 잠시 멈출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는 불박차에게 무과실이라고 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역방향으로 튀어나오면 어떡해? 딱 보니까 횡단보도에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아니 저 보도 인도에서 갑자기 툭 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박차에게도 신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점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 우선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옆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일 때는 그때는 속도를 줄여서 혹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진행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렇게 도로교통법을 앞으로 개정할 그런 움직임인데요. 항상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속도를 줄이십시오. 내 주변에 오토바이 타는 분들한테 딸깍 전달해 주세요. 불박차 어떤 사고 당할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는데 옆에 큰 차량 사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영상이 좀 흐리네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런데 뭐야. 이런.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덤프 트럭이 날 그냥 치고 나가네요. 자, 그러면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야 할 때 날 때렸습니다. 전방 영상입니다. 자, 덤프 트럭입니다. 제한속도 50도로고요. 잘 가고 있죠. 내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서 그 차가 날 때렸어요. 내가 사고 났다. 내가 그 차를 지나치는데 내 차가 여기서 내가 이제 지나치죠. 덤프를 지나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갔죠. 근데 덤프가 나를 못 보고 뒤를 때립니다. 때리니까 차가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지 여자친구랑 통화했는지 핸즈프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핸즈프리로 통화한 거 이거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거 이거 과시 잡히나요? 그리고 앞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어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때 황색. 저거는 관계없죠. 네, 황색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바뀌는데 이건 슈퍼 딜레마 중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앞에 가는데 트럭이 날 때렸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트럭 쪽에서는 트럭이 실선에서 날 때린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점선에 들어갔어. 점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진로병력 중에 사고일 때는 파란 책에 70대 30이잖아. 이번 사고 70대 30이야. 트럭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의 잘못이 1이라도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드시나 보겠습니다. 손 드시나? 네, 손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네, 안 되겠죠? 불박차의 잘못 1도 없습니다. 항상 진로병리할 때는 깜빡이 켜고요. 큰 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미리 켜고 거울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3개 달린 차도 있고요. 조수석 쪽에 3개 또는 4개 달린 차도 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폰, 핸즈프리 통화 중인 거 그것이 과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가고 있는 불박차에게 잘못 1도 없습니다. 자, 불박차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가겠습니다. 불박차 1, 2, 3, 4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네요. 지구. 이런. 어떤 사고예요? 불박차 지구차로예요. 지구차로에서 가고 있는데요. 요 차 같죠? 저 차가 나를 어떻게 때리나요? 자, 지구차로에서 앞차는 우회전하고요. 나는 직진합니다. 직진 쭉 가는데 저 차 쭉 빠졌다가 여기서 깜빡이를 킹키네요. 자, 깜빡이가 살짝 보이네요. 근데 깜빡이도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자 눈에 저 뒷공무 있는 깜빡이 살짝 보이는 거 저게 보일까요? 저게 꽝!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 사고다. 진로변경 사고니까 100대 0은 없다. 70대 30인데 깜빡이를 늦게 켰다. 80대 20, 90대 10. 그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100대 0은 없다. 이렇게 버티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 직진해서 갑자기 퍽 때리는 거. 저는 어떻게 피합니까? 100대 빵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해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여기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 안 돼요. 다 아시죠? 이 교통섬을 옆에 이렇게요.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 원 대상이에요. 항상 옆에 교통섬 옆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십시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좌회전할 거예요. 어이쿠! 이런.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입니다. 이 다음에 좌회전할 거예요. 가는데, 요 차네, 요 차. 오른쪽 쑥 들어오는데 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 70도로예요. 자, 70도로에서 쭉 갑니다. 좌회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고.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0대 30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왜 70대 30이야? 아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차로 변경 사고는 70대 30이야. 아니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 이쪽으로 어떻게 피해요? 안 보였잖아요.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각선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멈춰서 뒤를 살폈어야죠. 꺾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랬더니 그럼 80대 20까지 해줄 수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좌회전 차로예요. 좌회전. 난 쭉 가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내가 세치기 해서 여기서 쭉 직진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차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한속도 70인데 옆에 차들이 서 있다고 한 칸 하고 확인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사고는 저렇게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거 100대 0입니다. 100대 0. 불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요. 운 나쁘면 일부 판사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 판사 만나면 복잡하네요. 복잡하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고요. 그리고 보이잖아요 하면서 90대 10으로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건 운 나쁘면요. 근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차 한 대, 또 5m죠. 불과 한 7m? 7m 거리에서 갈 수 있나요? 제한속도 멈출 수 있나요? 제한속도 70도로 해서 못 멈추죠. 예상도 못하죠. 안 보였죠. 나를 가야 되죠.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운 나쁜 건 저도 모릅니다. 네, 운 나쁜 거. 운 나빠서 일부 판사 만나는 거, 그건 저도, 그거는 본인의 운이에요. 예. 복입니다. 100대 빵이야! 옳습니다. 제가요, 왜 운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냐면요. 저런 사고에서 제 아는 분이, 이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 안 보였던 차인데요. 100대 빵이래요. 네, 100대 빵이에요. 네, 소송 가세요. 1심에서 100대 0 나왔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상대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90대 10이라는 판결이 나온 걸 제가 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 판사 만나면은 90대 10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판결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의 운이에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몇 대 몇과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건 누굴까요? 일부 판사입니다. 일부 판사. 자,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3시에 2개 더 할까? 오늘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힘들어. 목 아껴야 돼. 목 아껴야 돼요. 괜히 조금 더 하면은 딱 선을 넘으면은 물을 따르다가 조금 더 넣으면 넘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